네, 안녕하세요. 구로학원 과학강사 김춘섭입니다. 네, 구로학원 수학 강사 정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늘은 뭐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하신 거고 해서 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 있죠. 이제 네. 이게 그 1인당 교육 투자비라고 들어보셨죠? 우선 과학 특성화 대학이라고 하면 모르신 분들은 뭐 크게 보면 카이스트, 그다음에 포항공대 그 정도로만 아는데 뭐 여러 대한민국에는 지역별로 여러 개의 특성화 특성화 대학교, 대학교 예, 네, 그렇죠. 과학기술 많죠. 있죠. 그래서 그 종류를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이제 1인당 교육 투자비, 이게 저는 이게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이제 이게 학생 1인당 네네,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들어가는 어떤 돈인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학교라는 게 돌아가려면 교수님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뭐 좋은 건물들도 있어야 될 거고.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네. 이제 1인당 교육 투자비가 한 5,800. 그러니까 요게 어, 작년 재작년 저거라서 요거 조금씩 매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6,000선 정도도 될 거란 생각하는데 네. 아무튼 그 같은 시기에 이제 교육 투자비 자료를 구한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대가 한 이 정도 될 때 이 연고대만 딱 내려가도 훅 떨어져요. 3천대 후반이니까. 거의 두 배네요. 두 배까지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2천만 원 내려가는 정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생들이 이런 걸 체감을 학생 스스로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런 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니까. 네. 학생들이 이 돈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알게 모르게 그 스며들어가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여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학비를 많이 못 올려서 그런 것도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의 어, 질이 좀 떨어지는. 근데 아무튼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성한만 해도 이제 3천대 전후고 이대로 내려가면 다 2천만 원대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이 대학들,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 이게 이제 수시 네네. 6개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넣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들 궁금한 건 이제 이 대학들을 몇 등급 이 대학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영상 마지막에 이제 나오니까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학교들의 장점이 자기소개서가 왜 나름 그 기회가 될까요, 선생님? 왜 그럴까요? 우선은 내신에 대해서 뭐 세특이나 있는데 자기를 어필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자소서를 통해서 어필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음, 그게 되게 센 거죠. 그렇죠. 다른 네. 학교 학종들은 사실 생기부에 기록된 것만 그냥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건 생기부에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네. 성적대가 되는 친구들이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학교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6개 대학교가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켄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켄텍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된 학교죠. 에너지 공과대학인데, 요 학교만 자기소개서가 없고, 나머지는 네네. 다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아, 네, 이 학교들 다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학교들은요, 그 수시 이제 이걸 보여드릴 텐데, 이제 대학별 경쟁률을 전체 표로 한번 보면, 이 학교들은 그 수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다 수시로 뽑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네. 60대 40 정도 비중이 아니고, 카이스트를 대충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정원이 810명이지 않습니까? 정원이. 네. 정원이 810명인데, 이 정원 외로 뽑는 인원이 있거든요. 왜 정원 외라고 해서 왜 좀 더 뽑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1000명 되는데, 이 중에 한 100명 정도가, 그러니까 10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가 수능으로 뽑고, 아니다, 네. 수능 100명도 안 된다. 하여튼 거진 다 수시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아, 정시로, 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수능으로 뽑는 학교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보면, 하여튼 올해 이제 의대다 뭐다 해서, 의대 이제 증원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경쟁률이 작년 대비 보면 경쟁률이 떨어진 대학이 거의 없죠. 다 올랐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선생님?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6장의 카드에 안 들어간다. 그렇죠. 그것이 첫 네, 번째. 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몰랐던 카이스트 또는 아니면 포스텍에 국한되었던 것을 이제 지스트, 뭐 유니스트 이제 이런 특성화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런 학생들이 이제 오히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지원을 하기가 좀 힘들었었던 친구들, 네네. 아예 지원할 생각조차도 안 했었던 친구들도 이제 의대가 증원되고 이렇게 되니까 상위권으로 애들이 몰리면 좀 자기도 가능성이 있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아마 지원자의 경쟁률은 오히려 더 올라간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 특성화 대학이 있다면 일반고도 많이 지원합니까? 예를 들어 네네. 일반고와 그거를 자사고 뭐 네네. 특수 목적고 네네네. 비중이 어떻게 있죠. 되는지. 그게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일단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영재학교랑 과학고 출신들이 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그 이제 그 포스텍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포스텍은 그러니까 수도권 영재학교나 과고 애들은 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래도 카이스트는 대전 정도에 있는데 아, 포스텍은 멀어서 포항에 제 고향이 포항인데 너무 머니까 이제 제 아들이 카이스트 네, 경기과고를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학교에서 애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한대 학교 선생님들이 그 카이스트가 자기네 학교 애들 아니 포스텍이 자기네 학교 애들을 안 뽑는데요. 그러니까 이유가 아, 뭐냐면 너무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가 경기가거나 서울과 애들을 뽑아 놓으면은 애들이 여러 군데 넣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뽑아 놓으면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 역대로 안 오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아, 뽑질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거나 무설가고 있는 애들이 포스텍 붙기가 더 어렵다. 아, 어떤 애는 진짜 또 뜻이 있어서 나는 포항공대를 너무 가고 싶어 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그런 애도 오히려 서울대보다 가기가 더 어려운 어, 학교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텍이 좀 그런 그러니까 아무튼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이스트가 영재학교 과거가 좀 많고 나머지는 꽤 일반고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스트, 디지트, 유니스트, 켄텍, 포스텍도 역시 어느 정도 일반고들이. 일반고. 요 비율을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네. 찾아봤었었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영상은 이제 대학별로 이제 들어있는 아무래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니까 이제 과 자체가 카이스트가 이제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학과도 역시 좀 많아 보이죠, 그죠? 네. 그 저는 이거 찾다가 이 과명이 진짜 와 이거는 과명이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싶었던 요 유니스트에 보면은 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과 이거는 뭘 하는 거지? 그 뭐, 과를 다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도시를 어떻게 건설해야 될 건지를 어, 배우는 뭐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더라고요 과명이. 근데 여기 보면 그 카이스트도 그런데 여기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반도체 공학부 이쪽은 따로 없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반도체 공학과 여기만 제가 뒤에 삼전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이제 다 삼성전자 계약학과 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다 가요? 네, 여기도 그렇고 아마 어디지? 여기 포스텍에 있는 반도체 공학과도 아마 삼성전자 계약학과일 겁니다. 요즘에 근데 네. 삼성전자가 완전히 죽을 쓰고 있어서 맞아요. 뭐 주식 말씀하시는 거죠? 주식도 그런데 그 주식이 떨어지는 건 이제 회사가 제대로 이제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학과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계약학과고 얘들은 예를 들어 여기 용돈을 받거든요. 한 달에. 다니면서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삼성에서 80만 원씩 줍니다, 애들한테. 카이스트만. 아니죠, 다 줘요. 다른데요? 근데 이제 아, 얼마씩 주는지는 다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80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계약학과가 이 학교 애들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서강대학교도 네네네. SK 하이닉스 계약학과가 네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데도 이런 계약학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계약학과들도 있고 이런 뭐 과들이 보면은 다 아무래도 자연과학 아니면 다 공대. 근데 이제 의외로 모르시는 게 카이스트이고 하지만 이런 데 다 경영대학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오,
네네. 기술 경영. 기술 경영. 기술 경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가는 친구들이 창업을 생각해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이공계 수리적인 능력이나 과학적 능력이 되는 애들이니까 일단 갔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기술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경영을 더 배우는 거죠, 구체적으로. 근데 기술 경영을 배우는 거라 이 친구들 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내는 것들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친구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말고도 어디죠? 디지스토도 아마 제가 지스트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없나? 하여튼 여기 카이스트 말고도 요 경영 관련된 소재로 뭐 어디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좋은 여기 AI 정책 전략 대학원 이런 데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는 학부제가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과학 체계인가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과가 싹 다 없고요. 네네. 이 모든 학교가 예. 요즘에 이제 일반 대학에서 드디어 도입하기 시작하는 뭐 무전공학과 네네. 뭐 이런 거 마냥 이 학교들은 원래부터 1학년 때 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포항공대 같은 경우, 포스텍 같은 경우는 1학년 전체가 무은재 학부라는 데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은재 학부가 이 무은재가 이제 이 그 어떤 여기 지으신 분의 홍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 무은재 학부가 1학년을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1학년 전체를.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 학부는 이제 1학년 애들이 이제 교양도 배워야 되니까 네네. 교양을 배우는 그 소속된 교수님들이 소속된 학부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이런 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나머지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 과가 없고 근데 그 어디더라? 이 디지스트가 이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특정 과라기보다도 트랙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트랙.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진로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물리학 트랙을 밟거나 그리고 물리학 트랙에 뭐 전자공학 트랙을 밟는다. 그러면 그 트랙에 맞추어진 커리큘럼이 쭉 있어서 그러니까 졸업전까지 2 트랙을 밟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너는 뭘 전공했어? 그러면 이게 이 학교 출신들은 그러니까 뭘 전공했다가 사실 학부 때 이게 딱히 뭐 없고 어떤 트랙을 밟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디지트는. 그래 하여튼 디지트가 대구에 있어서 이제 D죠, 그죠? 선생님. 그렇죠. 지스트는 광주에 있어서. 원래는 K-지스트라고 그래요? K-지스트였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군요. 광주의 K였던 것 같아요. 광주 아까 K예요, G예요? G인가요? G 아니에요? 그래서 지스트인 것 같은데 광주?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광주 출신이라 네. K-지스트였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스트가 낫다. 그래요? 지스트가 K-지스트는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켄텍이 좀 아쉬운 대학이죠. 켄텍이 이제 이 지난 정부 때 세워진 되게 괜찮은 에너지 이게 딱 단일 학부거든요. 에너지와 관련된 딱 단일 학부입니다. 인원도 제일 적어요. 인원도 100명인가 정원이 한 학년이 정원이 100명이니까 딱 에너지 관련한 딱 요것만 배웁니다. 요것만. 학과도 5개 학과. 예전에 나주에 뭐였죠? 어떤 한국전력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들어갔고 본사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생긴 건가요? 한국전력공사 원래 본부가 네네. 나주에 있어요. 예예. 그 한전전 맞죠? 예, 나주에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남대도 그쪽으로. 전남대가 전남대 중에서 제일 입결이 높은 학과가 어딘 줄 아세요? 입결이 제일 그러니까 의치대 그거 빼고 빼고야. 그건 당연히 빼지. 그건 빼야죠. 전자? 전기공학과. 전기공학과. 한전 때문에. 그러니까 왜 지역 할당제가 있잖아요. 지역 할당제. 그 지역 대학을 나오면은 그 지역에 있는 공기업에 지역 할당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나오면 거의 한전을 가죠. 거의 다 한전을 가요. 그래서 한전이 그 전남대 전기공학과가 입결이 되게 높아요. 전남대 전기공학과는. 아무튼 뭐 이런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대학별로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이제 필요한 서류 이게 일단은 그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지금 올해 2024학년도 네네. 기준으로 이렇게 올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요게 수시죠. 수시고 요게 이제 정시인데 뽑는 인원을 보시면
정시에 사실 이제 뭐 고른기에 이런 거는 어떤 전형인지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 다자녀 뭐 그렇죠.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 뭐 그리고 뭐 유공자. 유공자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건데 요게 이제 일반 학생들이 가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반 학생들이 가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인원이 이제 거의 다 270명. 반도체는 아예 35명 따로 뽑는 거고요. 네, 따로 뽑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들 이제 60명. 그러니까 경영이 여기 있죠. 이 지역 이제 요런 게 이제 근데 지역 인재니까 아무래도 요는 이제 유니스트가 울산 지역에 있는 거 생각하면 그 불경 부산 울산 그쪽 지역 학생들이야말로 갈 수 있는 전형일 거고 그 이제 이 수도권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은 요 일반 수시에서 일반 전형하고 요 탐구수 전형. 그러니까 명칭만 딱 봐도 사실 탐구수 전형은 네네. 이게 과거나 자사고 아이들을 위한 전형이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예, 요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면접까지도 보고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이 이제 서류 100%로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 자기소개서가 자기소개서 쓰는 게 너무 힘든 친구는 안 되는데, 자기소개서. 보통 없어졌는데도 없죠. 여기는 네, 아직까지. 네, 그렇죠. 일반고도 다 없어졌는데, 네네. 근데 이게 부담을 무조건 가질 게 아니라 생각을 어, 조금만 달리하면 진짜 자기를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되게 아쉬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등급 좀 이따 이제 입결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자소서만 어떻게 좀 잘 쓰면 한번 되겠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를 예, 표현할 수 있는. 그 도움 좀 받아서라도 하면 할 텐데, 그거 자체를 이미 자소서가 있어? 그러면 일단 그냥 제끼는 그런 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괜히. 아무튼 여기 이제 요게 뽑는 거 정시로 뽑는 수능 우수자 전형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무학과 10명, 그러니까 한 15명 뽑는 거죠, 15명. 그러니까 이 뽑는 인원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죠. 정시는 진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100% 반영을 하고 한국사는 이제 최대 5점을 준 상태에서 이제 감점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탐구는 100분위 활용을 하고 영어나 한국사는 이제 등급별로 점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등급별로. 근데 이제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수학과 과탐 순으로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이제 더 높은 아이들로 이제 다시 뽑고 근데 그게 또 같으면 그러면 또 과탐 순으로 또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시는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니스트만 이제 경쟁률을 보면은 이제 역시 일반 전형 이제 뽑는 전체 인원이 그러니까 올해 2025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425명 뽑죠. 420명 뽑는데 이제 일반 이거 여기까지가 지금 다 이게 수시니까 진짜 많이 뽑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13.8이고 그리고 이건 다 교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서류니까. 네네. 그러니까 수시가 다 학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종. 네. 교과는 없고. 없다. 교과는 없다. 아, 그러니까 교과는 이제 등급만 보고 가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학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기자가 작년에 있었다가 올해 전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 특기자 전형이 이렇게 간 거다. 탐구수로. 특기자 전형이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고른기에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런 서류 중에 이제 그 자기가 다자녀인지 다문화인지 뭐 기초생활 수급자인지 해당되는 그 증빙 서류 요건 뭐 형식적인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디지스트입니다. 뭐 다 비슷합니다. 디지스트도 보면은 이제 역시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고른기회 전형, 과학인재 전형. 디지스트에 교사 추천서가 있네요. 네.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네, 교사 추천서. 그러면 교사 추천서라는 것은 선생님들의. 네. 나의 담임 선생님도 되고, 나랑 잘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들인데, 이거는 제가 확인까지 미처 못했는데, 그건 아마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교사 추천서에 이 교사가 수학 내지 과학 교사였었어야 돼요. 선생님도 이제 과목이. 그러니까 수학 아니면 과학 교사의 추천서였었어야 됐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아마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수성 이제 만약에 과학 인재 전형, 이것도 역시 뭐 딱 봐도 일반고 학생으로 넣지는 않을 텐데 일반고 애들이 넣는다고 하면은 일반 전형으로 줄이 높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하면 특목고 자사고나 과거아이들 전형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제 이거 이름 자체가 과학 인재 전형이다 보니 이제 서류 평가하고 면접을 하는데 요 내야 되는 자료에 이제 내가 그럼 활동한 어떤 내용들 중에서 나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3건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떤 뭐 실험을 했거나 뭘 했거나 뭔가를 해서 하여튼 뭔가 나의 뭔가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입증 자료 3건. 그리고 면접의 내용이 바로 그 입증 자료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일반고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반고는 아예 힘들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근데 저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네네. 일반고에서는 이런 걸 할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그러니까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쟁력이 그 일반고 내에서만 보면 가능하죠. 어차피 하나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를 해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사고나 과거 애들하고의 경쟁력은 밀리겠지만 그런 활동을 하면 생기부가 풍부하게 채워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입증 자료가 과거나 이런 애들에 비해 밀린다 하더라도 그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 생기부가 풍부하게 아름답게 채워질 가능성이 높으니 당연히 여기서 훨씬 더. 근데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차피 뭐 수시 6개 포함도 안 되는 거 그냥 둘 중에 하나 넣을 건데 사실 여기 있는 지금 디지트, 카이스트, 유니스트 뭐 다 넣어도 되거든요. 어차피 수시 6개 포함도 안 되는데 일정이 겹치는 게 이제 그게 곤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튼 이것도 정시도 뽑는 인원 역시 이것도 다 합쳐서 15명밖에 안 되죠. 반도체 5명, 이제 무엇과다 이제 국어 영어서 각 100%씩 당점하고요. 국어 수학 표점으로 활용하고 영어 한국사 등급별 하고 동점자는 역시 수학과 과학자 순으로. 요 과학 영재 선발 제도는 요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영재학교 애들만을 위한 전형인 것 같더라고요. 영재학교? 네, 딱 그 전형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건 딱 그냥 영재학교 출신들은 그 저게 아예 다르거든요. 생기부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고까지도 심지어 과학고조차도 일반고하고 똑같거든요. 생김새가 과학고도 그 등급 나오고 뭐 똑같은데 영재학교는 그 첫 장 생김새부터가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여긴 영재학교가 그냥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아예 달라서 뭐 구분이 바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고도 사실 구분은 되긴 돼요. 왜냐면은 그 배우는 커리큘럼이 이제 과목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제 교수님 보면 그렇죠. 이것은 어떤 생기고 입사관들이 볼 때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경쟁률이 역시 학교장 추천 경쟁률 뭐 이런 학교장 추천이나 일반 이제 반도체도 어쨌든 일반이니까 요게 이제 우리 보통 일반 학생들이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학교는 제가 이거 랜덤으로 막 배치를 한 거라, 이제 지스트면요. 선생님, 고향에 있는 광주, 그죠? 광주. 지금 광주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다 다른 게 아까 대학들은 보면은 그 1단계가 없고, 1단계가 아니라 다 서류평가 100%인 전형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들은 지금 다 보면 싹 다 모든 전형이. 면접. 그죠? 여기 이제 여기 다 보면 여기까지 다 그렇죠. 여기까지 돼요. 면접이 다 있는 1, 2단계로 다 나눠집니다. 면접이 40%라는 것은 세죠. 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극복 가능한 아슬아슬하게 내가 1단계를 통과해도 그러니까 이때 이 면접에서 이게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한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이렇게 어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면접 내용을 제가 썼는데, 여기 이제 이게 전공수학 능력은 이제 말 그대로 이 수학과 과학의 약간 잠재력을 좀 약간 이제 질문하는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있고, 요거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이제 그냥 의사소통하면서 막 대화를 하는 거라서 이런 내적 영역, 요게 이제 그 학교에서 말하는 평가의 내용입니다. 면접의 평가 내용. 그러면은 애초 나는 무슨 전공을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한 후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뭐 교사 추천서 그 과의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 학교는 일단은 1학년은 무학과긴 한데
1학기는 그렇죠. 무학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런 나의 뭐 공부는 강연, 잘해, 공부는 잘하고 성적은 잘 나오는데 어떤 걸 전공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학교 성적은 잘 나왔으니까 넣을 법은 한데 자기소개서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도 여기서는 나는 뭐 특별히 뭐에 관심 가진 게 없다. 아니면 내지는 뭐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네네. 어떤 한 분야에 깊이 있는 관심이 있는 것 같이 생기부가 채워지는 게 저는 네네. 나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서 열정을 자기가 표출해내면은 뭐 1학년 가서 이제 자기 진로에 완전 달라질 수도 있죠. 1학년 네네네. 생활을 하다가 나 이거보다 저게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수능 역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뽑죠. 국영수 과순으로 이제 퍼센테이지가 20%, 20%, 30%, 30%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탐 과목 2를 ing시하면 이제 10%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원을 보니까 애들이. 그렇죠. 네, 네, 원을 보니까 2를 보면 좀 더 줘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필수로 과투. 네,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지스트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2를 보는 애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원을 볼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런 학교 생각을 안 하다가 나중에 그렇죠. 이제 가서 상황 보고 이제 그렇죠. 넣기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라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역시 또 지원자를 보면은 경쟁률은 뭐 비슷비슷하죠. 아까랑. 예. 역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요거 정도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특기자는 역시 아무래도 뭐 과거나 여기 보면 특기 증빙 자료 아까 그런 결국 비슷한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을 좀 걸러내기 위한 아마 그런 장치일 것 같아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요게 맞지 않을까. 요 두 준행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뽑는 인원도 제일 많이 포진돼 있고요. 여기가. 네. 그리고 이제 켄텍입니다. 에너지 공과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죠. 그래서 진짜 뽑는 인원이 진짜 적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 전형 90명 수시로 고른기회 전형 10명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 10명이니까 110명 뽑는 110명. 진짜 한 학년이 110명입니다. 한 학년이. 어떤 뭐 수도권에 있는 한과 그렇죠. 한 한과 정도밖에 안 돼요. 한과가 110명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끼리 되게 돈독하더라고요. 보니까 어. 애들끼리 되게 돈독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게 있어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그렇겠네요. 면접이 50%나 돼요. 와. 면접이 50%. 그러니까 1단계 평가 50% 반영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은 역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수학과학 이제 수학하고 이제 과학 한 과목은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고 예. 거기서 이제 그 수학과 과학의 두 개 영역 합이 일단 3등급 3등급.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1등급, 게 2등급. 수능 우수자 전형이잖아요. 예. 정시잖아요, 이게. 예. 이름만 안 들어봤잖아요. 정시인데 이게 수능 체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시 성적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이 점수는 높은데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 점수가 높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능 전형, 정시 전형인데 수능 체제가 수능 있는. 체제가 있다. 되게 웃긴 거죠. 정시인데 수능 체제가 있는. 실제로 거기에 그 입시 요강에 보면 저도 처음에는 보다가 헷갈렸어요. 수능 체제래요. 그래서 뭔 소리지? 정시인데 무슨 수능 체제야? 국어나 아니면 인문 쪽을 잘해서는 안 된다. 이거- 그 말인 것 같아요. 그걸 잘해서는 그런가요?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걸 수학 과학을 잘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그걸 잘해야 된다. 그걸 잘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걸 잘하면 좋은데 그것도 잘하면 좋은데 이걸 잘해야 된다. 그겠죠 결국에는. 그 영어 요거 하고 이제 영어 2등급. 그러니까 요거랑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요 두 조건을 다. 그러니까 영어도 2등,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다 좋은데 영어 2등급이 안 돼. 영어 3등급이야. 근데 나머지는 싹 다 1등급이라서 네네. 성적도 좋고 그럼 요 조건도 만족하잖아요. 근데 영어 3등급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수업을 다 영어로 한다는 뜻인가요? 네네. 켄텍도 다 영어로 합니다. 아, 켄텍, 카이스트도 다 영어로 하고요. 켄텍도 다 영어로 수업. 영어로. 근데 지스타고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상당수 많은 학과들이 다 영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시험도 영어로 보고요? 네, 시험도 영어로. 시험도 다 영어로.
근데 간 친구들 보면 실제로 영어가 뭐 완전 뭐 유창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결국에 뭐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경쟁률이 보면은 역시 작년보다도 많이 올랐죠. 여기도. 이제 두 학교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포스텍입니다. 포항공대.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여기요? 뭐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하죠? 비슷한데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색깔이 아까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 아까는 밑에 예, 사색이 있었는데 없죠. 예, 예. 정시가 없어. 아, 포항공대는 정시로 애들 안 뽑습니다. 그래서 아, 정시로 안 뽑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포항공대에서는 그 지원금 우리가 안 받겠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수시로만, 그러니까 포항공대의 취지는 이게 그러니까 나름 멋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 돈은 안 받고 그냥 수시로 우리가 원하는 학생을 뽑겠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시 전형을 굳이 우리는 뽑지 않게 수능을 안 뽑겠다. 싹 다 다 수시로 뽑습니다. 싹 다. 포스텍이 예, 그렇구나. 포스텍 싹 다 정시로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아무리 잘 봐도 수능 100점을 맞춰서 포스텍은 못 간다. 못 갑니다. 예. 포항공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역시 다 면접. 일본 면접 비율이 이거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형마다 틀리네요. 예, 근데 이게 틀린 것도 없는데 이 비율은 어떤 계산에서 이런 비율이 나왔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30이면 30, 70. 그러니까 70, 30도 33. 아니고 되게 희한하죠. 이게 아까 지금까지 드린 전형은 이 내용은 올해 있잖아요. 올해 네네. 2025학년도 올해 수능을 본 네. 친구들. 이제 그 친구들까지의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내년 친구들이고요. 내년 친구들? 네, 내년 친구들. 아마 다른 학교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무튼 포항공대는 이렇습니다. 면접이 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참 근데 포항공대는 이제 그 수시 6개 포함이 안 되죠, 선생님. 네네. 그죠? 포항공대는 그냥 수시 6개 포함이 되죠. 6개 포함이 됩니까? 되죠. 아까 얘기했던 이스트 대학들, IST 네네. 대학들은 수시 6개 포함이 안 되는데 포항공과대학교는 6개 일반 들어가요? 대학입니다. 이거는 일반 대학입니다. 아까 그거는 다 국립대학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립대학이고 포스텍은 이게 포항제철인 네네. 거니까 이거 사립대학이고 일반 대학으로 분류가 돼서 수시 6개에 포함이 됩니다. 네네, 포항공대는 포함됩니다. 수시 6개 네, 포함된다. 포함됩니다. 네, 수시 6개. 그래서 여기도 수능 최저 조건이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 조건이 여기 있죠. 그래서 수학은 확통은 안 되고 미적분이나 기하여야 되고 국어, 영어, 탐구 과목 두 과목 평균. 과학으로 할 거면 두 과목 평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수학하고 이 중에서 어느 한 과목. 그래서 이제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삼합사. 아니죠. 이합사죠. 이합사. 왜냐면 이제 국영 과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과탐으로 하겠다. 하면은 과탐으로 평균으로 하겠다 해야 그러면 돼. 과탐은 두 과목의 평균값을 본다는 거예요. 두 과목의 평균값. 네. 그래서 두 개 합이 이렇게 4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역시 포항공대도 지원자가 역시 당연히 높죠. 경쟁률은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카이스트가 이렇게 요 반시국이라고 요게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의 줄임말이거든요. 네네. 네, 학생들은 이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반시공.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전자 계약학과인데 뭐 다른 데는 이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아니라 그냥 반도체 공학과. 네네. 이렇게가 더 명칭이 많습니다. 근데 반도체 시스템 공학으로 된 대학들도 있고 반도체 공학과로 된 대학들도 있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업 역량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학업 역량 면접 말 그대로 이제 뭐 그냥 얼만큼의 수학과 이런 영어에 대한 어떤 능력치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개인별 구술 면접 형태로 네네.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서를 기반을 해서 그러니까 면접에는 이런 자기 지원 자기 소개서가 있으니까 이 자기 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 이제 요걸 말하는 거고 말하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수학, 과학, 영어와 관련된 제시문이 미리 주어지고 아시죠,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서울대 일반 전형도 이런 전형을 보고 고대 계열 적합 전형도 이런 제시문 기화 면접을 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로 이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건 뭐 그래도 일반 전형 맞기는 사실 없죠. 일반 전형 맞기는. 근데 일반 전형은 뭐 카이스트 영재학교 과고 애들도 많이 지원하고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능 우수, 수능으로 뽑는 건 15명. 15명.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적은 거죠. 전체 정원에 비해서 보면. 네. 다른 학교도 다 뭐 그 정도였기 때문에. 네, 역시 국어 수학은 표점으로 활용하고 탐구는 100분의 1 활용하고 동점자는 그러니까 수학 고득점으로만 이렇게 변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뭐 경쟁률인데 경쟁률은 아까 그 다른 학교 경쟁률보다는 조금 낮죠. 다른 학교는 약간 수십 대, 10몇 대거나 20대에 가까웠는데 10분 다 안 되는 정도인데 네. 하여튼 요 정도가 이제 있고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럼 이 학교들에서 입결이 어느 정도냐 그런 건데 그렇죠. 이 카이스트랑 포스텍은 사실 뭐 공학 계열 쪽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대랑 같은 라인으로 보통 보니까 설카포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하고 포스트 이런 학교들이 무슨 그 입결을 이렇게 공개한 게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의 뭐 그냥 그 라인에서 일단 보면 되는 거라 지금 여기 준비된 거는 네, 대충 이 정도인데 예상치가 이 정도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일반 전형, 카이스트 일반 전형이 이제 1.19죠. 이거는 다 일반고 애들로 봐야 되죠. 일반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최저는 4.26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일반고라 볼 수 없죠. 이건 그렇죠. 과고라고 봐야 되죠. 과고. 이건 과고 애들이라고 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죠. 근데 디지트가 이제 최고값하고 최저값이 좀 이렇게 차이가 적은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디지스트는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고 애들이 많이 간다는 걸 아,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일반고 애들이 많이 간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진 일반고 가면 붙기는 거 힘들 겁니다. 일반고 2등급대가 여기를 가지는 못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중간값도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가 이렇게 별로 없을 때는 중간값이 나름 의미가 있는데 네네네. 중간값이나 이런 게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네. 차이가 최고랑 최저가 클 때는 중간값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최소한 75% 컷이나 최고 컷을 보고 요범주를 보고 일반고는 그래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이 대학 입시에서 75% 컷에 이제 의미를 많이 부여하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요런 지스트, 유니스트 요런 대학들이 요 라인의 대학들이 보면은 1점 그러니까 중후반 그러니까 진짜 생기부가 괜찮고 하면은 2점대 초반도 일반고 애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1점 중후반 애들이. 근데 이제 1점 중후반 학생들이면은 지금 기준으로 물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등급은 지금 앞으로 시작될 5등급 체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죠. 9등급 체제. 그렇죠. 9등급 체제에서 1점대 중후반 학생들이면 이공계로 어디를 가져있습니까? 그래도 한양대 이후까지는 그렇죠. 가능하죠. 네, 한양대나 뭐 요즘에 이제 뭐 그 중앙대도 많이 올라오고 중앙대 그렇죠.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시립대는 좀 더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시립대는 뭐 넉넉하게 갖고도 낳는 네. 등급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1점대 이제 중반 정도 되는 친구면 딱 1.5다. 그럼 이런 친구들이면 사실 여기 말고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이공계에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애들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잘 넣지도 않지만 지스트나 디지트, 유니스트인데 잘 넣지도 않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애들이 잘 모르기도 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네. 선생님은 이걸 되게 많이 모른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그래도 아는 사람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특성화 대학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되지 않을까. 에이, 설마 그 정도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아는 친구들조차도 디지스트나 지스트, 유니스트, 그러니까 카이스트를 붙으면 고민 안 하고 가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포항공대나 이건 뭔지 유명하니까 일단 가는데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켄텍 이런 데를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근데 한양대도 붙었다. 그럼 애들은 고민도 안 하더라고요. 네네. 다들 지스트, 유니스트 모르니까 음. 한양대 또는 지스트 같은 레벨이었을 때 어느 대학 갈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한양대를 그치, 선택을 그쵸, 하죠. 그쵸. 한양대는 성균관대 공대를 가면 그렇죠. 왜 여기를 왜 네. 가냐 뭐 이런 건데 지방이고 뭐 네네. 서울에 뭐 꿀 발라놨는지 서울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학교 가면은 뭐 여러모로 부모님한테도 효자 노릇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개발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 개발이 예,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학교들은 진짜 이 미국의 많은 유수한 외국의 많은 유수한 대학들하고 되게 그런 연구 이렇게 교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여건이 되게 좋은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제가 아는 가르쳤던 친구도 성균관대 이렇게 지금 이공계 다니는 친구가 있고 한데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물론 뭐 공부는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좀 누가 이렇게 왜 끌어주고 선배가 뭐 교수 네네. 이런 분위기와 학풍과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아 여기는 확실히 그런 대학은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예, 스스로 예, 예, 개척해야 예. 된다. 근데 여기는 뭔가 그래도 마련되어진 어떤 뭔가가 좀 있다. 어느 정도 루트가 좀 더 있다. 물론 가서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만 결국에는 저는 훨씬 더 여건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모르시는 분들 좀 아셔서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아마 수시 입시 결과가 이 정도인 것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네네. 네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이제 뭐 또 다음에는 뭘 할지는 또 저희끼리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